또 이제 새로운 교재로 새로운 또 과정이 시작되네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공부 처음. 공무원 처음. 별로 없네. 항상 새 책 받으면 좀 마음이 좀 새로우신가요? 뭐 부담만 되나요? 그 원래 앞에 그 표지에 제 사진 비슷한 거 들어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아프리카 토인처럼 그래서 보냈길래 제가 막 엄청 화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나름 다듬어서 한 게 이만큼 되는데 제가 좀 살이 쪘을 때 사진으로 했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학원에 보니까 되게 합격자가 되게 많은 것 같죠. 엄청 많이 붙어갖고 제가 그 대전에서 강의한 이래로 제일 많이 붙은 애 같아요. 정말 많이 붙어갖고 시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데는 다 붙었어요. 그냥 붙어갖고 좀 자극 좀 되길 바라고 또 열심히 하면 다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왔지만 할 걸 한 사람이 안 붙을 리가 없잖아요.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차분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제가 계속 이제 5, 6월 달에도 관장 끝나고 이제 다음 계획 짤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마음은 이만큼인데 저는 이만큼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막 되게 막 안 맞는가 봐. 처음에는 수긍을 못 해. 근데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으니까 할 걸 차근차근 해가시면 언젠가 다 될 때가 올 거니까 절대 급하게 먹지 말고 대신 게으르지도 말고 항상 할 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일단 그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확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시면서 모든 그 잘못된 결과가 확실히 있다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자신한테서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탓하지 말고.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우리는 채울 그 통이 있다면 통에 물이 다 차야 넘쳤을 때 합격한다 친다면 채워야 돼요. 그렇죠? 안 채운 사람이 합격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다 개인자가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공부를 처음 한다고 했지만 이미 이만큼은 차 있는 채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이 해왔지만 아직도 좀 덜 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개인적인 차이예요. 뭐 우리 과목이 뭐 국어, 영어, 국사, 지금 뭐 사회, 뭐 과학, 수학 있는 시대다 보니까 과학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덜 차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 틀 자체도 형성이 안 되는지 몰라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 필요하잖아요.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근데 참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합격할 때까지는 무조건 참고 버티시라는 거. 응? 그리고 공부는 넘쳐야 돼요. 넘치기야 간신히 붙어요. 필요한 게 뭐 90점이다 카트라인. 그렇다고 맞춰서 하면 안 떨어져요. 95점, 100점 가까이 해야 간신히 붙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무조건 넘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면 간당간당한 거예요. 정말 넘치게 했을 때 조금은 한두 1, 2점 차로 붙는 거지 절대 맞춰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100m 뛸 때도 그 100m 다 끝날 때 피니시 라인 가서 속도를 줄이면 돼, 안 돼? 안 되듯이 똑같아요. 쭉 가야 돼요. 쭉 넘치게 해야 간신히 될동말동. 이게 공무원 시험이니까. 자, 주어진 시간이 300일도 안 남았죠? 안 남았잖아, 300일도. 국가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요 4월달이라는 시간은 이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시험 보는 시즌이에요, 사실은. 실력은 3월달에 거의 형성된다 보시면 돼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자, 공부 계획은 2달 단위로 세우시면 되고, 보통은 올해 말까지는 이제 기본기 다지는 시기로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새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하는 시즌이에요, 계속. 이때도 문제풀이를 들어가긴 해요. 기출문제. 이쪽은 이제 뭐 1년 따른 단원별 예상 문제, 단원별로 하는 거고, 이쪽은 전범위로 하는 거예요. 전범위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 지방직까지. 자, 제가 이제 공부를 처음 한 사람 기준으로 계획을 짜볼게요. 자, 종합반 들으시면서 과역은 근무. 항상 모든 게 과역이 문제예요. 과역은 근무. 그 말은 수업 시간 때 하는 것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더
시간이 안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고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또 너무 조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계획 무리하게 짜요. 그러면 또 안 돼요. 무조건 이때는 수업되는 것만큼은 무조건 몇 건 만들어 놓기. 종업반 시간 때. 그리고 이제 요일이 있으면 월, 제가 어디 가면 되게 대전 학원을 되게 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이잖아요. 모든 게 다. 공부만 하시면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서울 가게 되면 거기는 뭐 되게 막 불편한 것도 많고요. 어수선해요. 쉽게 말하면. 차분함이 전혀 없어요. 일단은 뭐 노량진만 하더라도 학원이 많잖아요. 학원 자체도 건물도 많아. 이 건물, 저 건물 많기도 하고 공부하는 장소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쌤도 많아요. 뭘 들어야 돼? 그 자체가 또 고역이에요. 무슨 과목 들어야 되지? 뭐 유명한다고 들어봤는데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맞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밥도 사용도 귀찮아요. 엄청 귀찮고. 아무튼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시간을 이렇게 나누면 보통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저녁 하나 더 만들어서 새벽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새벽.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대인가요? 무조건 뭐 어휘수고 하셔야 돼요. 영어 같은 거, 뭐 한자 같은 거 하셔야 돼요. 9시가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부터가 수험생 출발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듣고 나서 4시 끝나니까 우리는 4시 끝나고 나서는 복습하되 그날 거 복습하는 거 무조건 복습하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그다음부터는 누적이다. 공부는 누적식으로 하셔야 된다. 자,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학을 끝나면 학 복습하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제 뭐 했어요? 국어 했죠. 국어 복습해야지. 그렇죠? 수요일 갔어요. 그러면 이날 거 복습하고 그다음에 국어도 하고 학도 해야지.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주가 됐다. 그러면 그 전주까지 하셔야 되죠. 누적은 되고 있지만 이미 해왔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안 걸려요. 이렇게 하시면 앞에 게 점점 다져지면서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부가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듣는 분들은 요 복습할 시간에 문제 푸는 거지. 문제 풀면서 적응하시는 거지. 이렇게 해서 수업은 종합 한 번, 두 번 듣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2번 이상 듣는 거예요. 기본반 자체를 듣고 나서 그다음 나중에 듣고 나서 이제 부정 과목들은 저녁에 하는 심화도 듣고 모든 과목은 다 심화가 필요한데 그 순서의 문제만 달라요. 그러니까 급한 거 먼저 나중에 들으시면 되는 거지. 심화 강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듣고 들으면서 한 번 들은 분들이 2번 들을 때는 이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플러스해서 나중에는 기출을 같이 풀면 돼요. 해당되는 진도만큼만 푸시고 이렇게 해서 쭉 가시면 체면은 얼마 안 돼 보여. 금방 끝나 보여. 하지만 점점 누적되면 양도 많아져요. 결국은 마지막 날은 지금 첫 달, 두 번째 달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다 보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잖아. 5칸 다 보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돼야 돼요. 무조건. 응? 시간이 좀 남으면 그 문제를 더 풀던지 해서 아무튼 그 무조건 더 욕심부리지 말고 그것만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자기 전에도 그날 항상 배운 걸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습관이 되면 되게 좋아요. 응? 오늘 아침에 뭐 1교시 때 뭐 했다. 무슨 과목에 뭐 1교시 때 뭐, 2교시 뭐. 이것만 다 짚고 자도 이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습관. 핸드폰, 스마트폰 좀 자제하기, 진짜로. 이게 머리가 피곤해요. 집중도 안 되고 굉장히 공부하는 도움이 안 되는 도구야. 스마트폰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잠자기 전에 다 뭐하다 잠을 자요. 다. 뭐 보다 자지 않아요? 안 봐도 뻔하지 뭐. 그렇지? 보다 자잖아요. 최대한 좀 자제하세요. 뭐 저는 안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 보내시면 되고 일단은 종합반 한 번, 2번. 자, 들은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들은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깊이 있게 심화도 같이 하셔야 돼. 하시고 이때는 기출문제 할 텐데 봐요. 종합반 2번 들은 다음에 기출을 들어오시면 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지금 커리더로 가시면 돼. 학원 커리더로만. 그 다음부터 하는 분들은 이제 점점 무리가 와요. 왜? 남들은 먼저 해온 것들을 짧게 하고 나서 따라가야 되나 막 고민될 때가 올 거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종합반 듣고 나서 바로 기출 들어와서 자, 기출 문제 풀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풀이 과정이 여기 배운 이름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이 기출 문제는 전범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반 때 다른 거 이상으로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배운 것도 많을 거예요. 조금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들으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시면서는 플러스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단가로 들으면서 보완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온 분들은 이때부터 플러스 단과 과목을 들으시면서 부정 과목들을 더 보충해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수행하시고 이것만 잘 해결하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한 80점 정도는 거의 보장된다 보시면 돼요. 이걸 딱 합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회 말까지 해서 한 80점은 만드는 거예요. 평균 80점을 만들고 나면 이게 다가 아니 이거는 못 붙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원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항상 단원별은 좋은 게 뭐냐면 부담이 안 돼요. 어차피 차근차근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면서 모자란 것들을 마찬가지로 보충하시면 돼. 이때 플러스 마찬가지 심화, 단과도 하시면서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때 가서는 오전에 수업이 끝나요. 문제 풀이만 한다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오전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단과 들으면서 계속 보충해 가면 돼요. 수업을 놓치지 마세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인강 많이 하잖아, 인강. 그죠? 근데 인강은 실강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은 떨어져요. 아마 그 느껴서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화도 들으면서 힘들지만 아침에 문제풀이 듣고, 그거 복습하고, 또 심화 듣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버티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제일 좋아요. 제가 여러분이더라도 이렇게 할 거예요. 공부하더라도. 그 다음에 무슨 내가 시험이 목표가 있어서 공부한다면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어떤 부분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고 전혀 감이 없어요. 그때 그냥 학원을 정해서 그냥 학원 따라갈 거예요. 계속. 따라가면 그냥 조님 커리만 따라가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3화부터는 이제 전범위예요. 전범위 의사. 전체는 이제 뭐 일회간 하루당 뭐 3회 4회 할 건데 보면 거의 60문제 이상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1회가 1도 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범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1회 풀면서 또 공부 좀 다른 또 상기해보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또 3회독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회독수가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이때는 책에 없는 것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상 문제. 거기다 집중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종합반 들은 거, 단과 듣는 거 이상으로 몇 개는 또 새로운 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4월달부터 4월 초에부터 시험 볼 거니까 그까지 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아시죠? 서울과 지방직 같이 보는 거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기회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지방직을 손하기 때문에 안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전략이에요. 전략.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5월일지 모르겠지만 5월, 6월 중에서 지방직 서울시 볼 텐데 대다수의 지방직 학생들 똑같은 입장이 지방직을 더 일단 선호해요. 그 말은 서울에 많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원서를 내놓고 하든지 선택을 그때 잘 하시면 돼요. 어디 갈지는. 아침에 딱 나와갖고 오늘 기분이 서울이다.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방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더 좋은 기회 수가 있는 거 이때도. 근데 기회는 줄여서 아쉽긴 하지만 말했지만 올해 아마 겪었을 거예요. 그저까지만 해도 5월, 6월 달이 굉장히 이렇게 처지는 시기거든. 처지는 시기. 느꼈나요? 원래 그랬다. 어디 가도 그래. 어디 가도. 이게 거의 제일 큰 이벤트야. 4월 국가직 시험이. 이때가. 그래서 이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안전지원 하세요. 국가직은 안전지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과 사회란을 선택한 분들은 다 가능하잖아. 모든 직렬 자체가 가능하니까 좋은 기회예요. 아직까지는 제도가 안 바뀌어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합격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합격한 다음에 안 가는 것은 자유야. 그렇잖아요? 무조건 붙는 식으로 하자. 해놓고 이제 지방직은 내가 1순위로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붙으면 뭐 진짜 더 좋은 거고 금상첨화인 거고 안 되면 다행히 붙어놨잖아요. 그럼 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열심히 시작해서 나간 분들은 당연히 붙을 만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붙는다는 전략 하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하는 만큼 성과가 안 보여. 이상하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성과가? 이럴 수 있어 분명히. 근데 다 똑같아요. 그런 과정 다 겪어요. 그리고 공부란 것이 내가 하는 만큼 실력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야. 정비례가 아니야. 공부하는 기간만큼 내 실력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디게 올라가요. 되게 더뎌요. 이렇게 더뎌.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팍팍 뛰어요. 이렇게. 또 더뎠다가 이런 몇 가지 위기가 좀 와요. 하는데 불구하고 좀 정체가 돼. 한 70, 80에서 멈추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참아야 돼. 어차피 하고 나면 이게 뛸 때가 오거든. 그 다음 가서는 유지만 되면 돼요. 이게. 근데 대다수가 이제 이런 데서 못 버티는 거지. 하다가. 참으셔야 돼. 쉬운 게 없어요. 세상에는 다 어려워요. 여러분. 다 그 어려움 뚫고 합격하는 거니까 무조건 버티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해야 되나? 필요한 요소가 인내야, 인내. 그 말씀은 붙어요, 여러분. 공부는 진짜 참고 공부하면 붙는 거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상하게 좀 성과가 없네 하는 분들은 바로 과목 찾아가셔서 쌤과 상담을 꼭 하세요. 상담을 해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모르면 대책은 없어요. 원인을 알아야 처방에 들어가요. 원인은 본인이 잘 몰라, 그죠? 몰라. 남들이 봤을 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다. 왜 자꾸 성과가 없지 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유를 찾는 게 급선무예요. 잘한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발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것들은 분명히 진단해서 원인 찾은 다음에 처방을 받아야 그 다음이 좀 희망이 있어요. 안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업 때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 중에 제가 대전에 나온 지가 6년? 좀 됐어요. 6년, 7년 뭐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올해까지 본 학생이 있어요. 꽤 오래됐죠. 자연스럽게 붙었어요. 붙어서 면접에 나온 거지. 면접에. 그러면 한 6년 공부해서 공무원 됐다 그러면 그래도 됐네라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지? 그나마 다행이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됐으니까 다행이지. 아주 최종 아직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했는데 불구하고 안 됐다 그러면 완전 인생 망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길게 하는 공부는 아니야. 공무원 시험은. 그래서 우리는 미리 내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하는 분들은 그게 2년, 3년 걸리게 돼 있지만 그런 거 내가 미리 차단해버리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 차단하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원인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왜 안 나오지? 알아야 이거를 바꿔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가 투입한 게 똑같으면 앞에 원인이 똑같으면 결과는 똑같아야지 당연히. 이게 자연 논리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거니까 바뀌어야 뭔가 바뀌지. 그러니까 이걸 절대 뭐 창피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얘기해야만 원인 파악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요 주어진 시간 내에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빨리 붙은 사람들은 이때 공부해서 붙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 실력이 막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아무튼 붙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 이유가 다 있는 거지, 이유가. 그렇죠? 붙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공무원들 지도할 때도 그분들은 나이가 많으셔요. 뭐 50대도 계시고 현직 공무원들 이제 직렬 바꾼다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주말에만 잠깐 만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잘해. 수업 때 물어봐도 답도 잘하고 하는데 어떤 분도 되게 못해요. 말도 못하고 시험을 봐도 점수가 안 나와. 근데 결과는 반대야. 잘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못하는 사람은 붙어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유를 보면 다 똑같아. 무작정 그냥 암기 위주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은 단순한 암기보다도 항상 이해력 측정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20개 중에서 한 16개 정도 한 14, 15, 요 사이는 그냥 주는 점수예요. 이거 그냥 맞춰라. 이거는 못 붙어요. 알다시피 더 맞춰야 되거든. 그 경계상에 이제. 근데 단순 암기만 한 분들은 요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늘 떨어져. 실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고 나머지는 넘어가는 사람들 뭐냐면 그 개념을 잘 이해하려고. 암기가 아니고. 그러면 읽고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라는 거. 이해. 영어도 마찬가지,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단어 하나하나 갖고 또 따져 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뭐 정보 실패가 왜 실패인지 그 원인이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정보 규제가 왜 필요한지 막 나고. 그 규제 이유는 되게 많아요. 그 왜 이런 단어가 붙었는가.
왜 기업과 정치 고? 왜 다수 정치 고? 수단 규제가 뭐고 네거티브 규제가 뭔가 네거티브가 뭔가 이거를 알고 넘어가셔야지 무작정 암기하면 안 돼.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암기는 효력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1시간? 그렇게 오래 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1분 정도 하려나? 1분? 암기하고 바로 돌아서면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부는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지양 하시고 보고 이해하려고 들어가자. 왜 이게 그런 말 단어가 붙었는지도 마찬가지. 왜 영어도 왜 동명사고 왜 이게 분사가 붙었는지 왜 이게 대명사지?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암기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 공부가 재밌다. 공부를 막 의무감으로만 해야 되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이해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어요.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안 지쳐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부터 습관적겠다고 들이시라는 거. 그래야만 발가에 해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내년도에는 이 시간에 여기 있지 말고 면접 스터디하고 이런 데길 꼭 바래요. 할 수 있으니까 안 한 것은 분명히 이 과정에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뭔가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간 잘 채우셔서 무조건 내년 가서는 면접 특강 듣고 합격했다고 이제 좀 편하게 지내야지 공부 또 한다는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부터 충분해요. 해온 사람들은 그전에 해온 사람들은 내년 가서 무조건 붙는 건데 그것도 수석, 차석 이렇게 붙어야 돼요. 알았죠? 그런 각오로 하셔야 돼요. 왜 그걸 왜 내가 하면 안 돼? 스스로가. 내가 하면 되지. 여러분 스스로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각오로 하셔야 돼. 응? 수석하자. 이거 하는 거 한번 1등 한번 해보자. 그런 각오로 하시면 다 되게 돼 있다. 힘들면 밑에 가서 상담도 하시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풀려요. 위로를 받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학원 나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직원들도 필요하고 쌤도 필요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다 대책이 나올 거예요. 본인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야 돼요. 가져와야 돼, 뭐를. 뭔가 가져와서 쌤 제가 왜 점수가 안 나올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보고 대책이 생기지. 쌤 제가 왜 안 될까요? 뭐 어떻게 알아 그걸. 이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꾸 데이터가 쌓여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합평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아는 거 떠났다 100점 맞으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공부라는 거는 할수록 보는 게 나와야 돼. 봤던 건데 나중에는 이게 뭐 2015년도 뭐 국가직 7급 교실 문제예요. 다 파악이 돼야 돼. 이 지문 가져왔네 다 보여야 돼. 그러니까 돼야 공부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하던 것도 또 보여드려 봤던 거 맞추면 돼. 100점을 지향하시고 항상. 그래서 안 되면 이거 써야 돼. 이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보면 나와요. 뭐가 부족한지가. 같이 풀면 풀어요. 저랑 같이 풀면 풀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풀 때도 이런 식이야. 문제부터 파악해요. 응? 문제가 뭐지? 이 개념 뭐지? 이 개념에서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은 안 맞는 게 뭐예요? 그럼 답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읽은 다음에 대충 읽고 나서 이거 같은데? 그러면 아니야 답이. 감이 아니야 감. 응? 감 푸는 게 아니고 항상 계산해서 푸는 게 수험 공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됐으면 푸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못 푸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틀리는 문제인 거지. 이런 게 완전히 찍는 거야, 완전히. 응? 찍는 거. 그게 아니면 웬만큼 읽고 풀어야 되고,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은 이제 변수가 생겨요. 도저히 책에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안 보는 걸 내버리면 보통 책이 없는 거, 저 기퉁 있는 책을 갖다 냈다. 그러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읽고도 못 푸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거는 합격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과목들마다 영어는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어는 한 85, 90이 만점이야. 그중에서 한 80 맞으면 충분한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자, 국사도 마찬가지. 국사도 물론 100점 맞으면 좋지만 항상 시험이라는 게 꼭 책이 없는 거 나올 때도 있잖아요. 뭐 사료가 갑자기 뜬금이 드는 뭐지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타고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들별로 그런 게 있어요. 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국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타고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타고난 거니까. 장점을 살리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약점이야. 그럼 약점은 최대한 보완해서 그만큼만 방어하면 돼. 방어. 그거 갖다가 약한 과목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막 100점 받겠다? 그거는 안 돼.
아무래도 안 돼요. 그거는 최소한의 딱 방어 전략을 짜고 내가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면 돼. 그럼 다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이겨내야 돼. 일단 최대한 기본기 갖고 탄탄하게 해서 이겨내셔야 돼. 여러분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거잖아요. 모든 건 다 기본기다. 기본기. 주어지는 과목 한 80점 정도를 내가 맞추면 웬만큼은 쌓아주면 된 거예요. 여기다 이제 몇 가지 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찍어서 몇 개 맞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공부했다면 이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거니까 몇 개가 도와주면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다 못하겠어요. 그나마 잘하는 과목 있겠지. 한두 개는. 응?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과목은 전략 과목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자, 국어, 영어, 국사, 뭐 학, 사회. 제가 항상 국어하고 국사라는 과목은 늘 전략 과목으로 하라고 해요. 영어는 그냥 방어 전략. 국어나 국사는 무조건 90 이상은 맞아야 되고 95 이상은 맞는 게 전략 과목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어렵다면 90 정도까지는 맞는 게 전략 과목이에요. 꼭 만드세요. 이건 가능해요. 영어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어만 1년 이내 하더라도 이게 장담이 안 되는 게 영어야. 영어로 해서 최소한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소라는 것이 무슨 막 아주 낮은 사람이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하긴 하되 말하듯이 한 75에서 한 80 또는 85 사이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됐다고 봐요, 나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따로 막 열심히 막 파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유지하면 돼. 유지하고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욕심내면 돼요. 그것도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하게 약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그리고 항상 어휘수고 기본으로 해놓는 게 필요한 거니까 영어는. 그렇지? 그럼 돼. 자, 학이나 또 사회는 특히 학은 처음 보는 사람 되게 어려워해요. 뭐 쉬운 과목을 할 수는 없어요. 학은.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쉬워져요. 그리고 합격한 사람 치고 학을 못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잘해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시간이 해결한다 보시면 돼. 시간이 해결한다. 시간이.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학이 그런 거구나 감이 올 거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을 좀 참고 지난 기다리면서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는 제 과목이 아니잖아요. 사회는 누구 가르쳐요? 원장님 가르치나요?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사회도 다 좀 이렇게 우리 공무원 사회는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이제 한두 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야. 그냥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 제가 볼 때도 원장님 스타일이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스타일이지 암기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만 차근차근 적용하시고 가면 돼요. 절대 급하게 만들어. 여러분 속도라는 것은 많이 하면 나중에 붙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빡빡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많이 하면 붙게 돼 있는 게 속도야. 처음부터 속도 내려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면 된다. 그래서 특히 이 두 과목은 무조건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지만 기출 전문가 중요한 것이 국사 이런 과목들. 국사 정말 중요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풀면서 기본기를 일단 탄탄히 하셔야 이게 가능해요. 남들 다 맞추는 기본기 실수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것만 잘 방어하더라도 이만큼 될 거다. 보시면 돼. 더 열심히 할 준비는 돼 있죠? 여러분 7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월부터. 그리고 내년 올해 시험을 봤다. 내가 좀 안 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분들도 이 과정이 또 지겹고 하겠지만 참고 버티시고요. 그런 분들은 더 와서 이렇게 자꾸 또 질문도 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더 도움이 될 거니까 자꾸 와서 자꾸 이야기하고 본인의 공부했던 그 일주일의 공부 결과를 또는 성과를 와서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또 점검이 되고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꼭 붙어야지. 그리고 이왕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관왕 많이 해보자. 다관왕. 다관왕은 되게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로 7급생들은 다관왕을 더 많이 해요. 어차피. 7급은 하방 좀 이게 보고 그다음에 9급은 앞에 있다 보니까 둘 다 같이 보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업하는 강남에도 강남 그 박물관 학원에도 7급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5관왕이 생겨. 5관왕이. 엄청나지? 5관왕. 그러니까 국가직 7급, 뭐 서울시 7급, 그다음에 국가직 9급, 뭐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이 나오는 거예요.
다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하나만 갈 거잖아요. 본인은 남 떨어뜨리고 가는 거니까. 그지? 그런 사람이 해마다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뭘 다 해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는 거야. 쌓놓고. 근데 우리가 선택 과목에서 법과 학하는 사람이, 이제 법을 한 사람이 불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법은 7급생과 경쟁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일행직은 법과 학을 하기 때문에 7급은. 그래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야. 지금은 그래,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목표가 확실하니까 참고만 버티시면 되고요. 무조건 시간을 잘 채우세요. 꼭 무조건 된다. 저는 말하면서도 느낌이 와요.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미국 쭉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절대 게을리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참고 버티시면 무조건 된다. 자, 이제 현장 얘기해 볼게요. 자, 행정학은 보통 전공생이 아니면 처음 보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또 대학을 들어서 배운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추상적이고 되게 애매해 보이는 학문 중에 하나가 행정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자, 개념을 중시하는데 개념은 단어에서 푸는 게 몸에 배에 있으셔야 돼. 단어로 풀자. 단어. 어떻게 정의하면 돼? 행정하는 과목을. 행정에 관한 학문. 짧게는 좀 넓히면 자,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이게 행정학이에요. 이게 행정학. 자, 행정성을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특히 행정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되게 많아. 행정. 뭐 행정병도 떠오를 거고, 그렇죠? 행정. 보통 행정을 하니까 공무원도 떠오를 거고, 공무원. 그렇죠? 행정, 뭐 사무직원도 떠오를 거고, 그렇죠? 앞에 뭐 시청, 뭐 구청 등등에 막 떠오를 거예요. 자, 보통 공무원은 정부를 이루는 구성원들이고, 시청, 구청은 정부 조직의 하나예요, 그렇죠? 이렇게 더 가면 뭐 청와대 나올 거고 막 이럴 거야. 그래서 정부에 있는 공무원이 하는 거 연구하는 거다 보시면 돼. 정부가 하는 걸 연구하는 걸 뭐라 할까요? 정부학이라고 보시면 돼. 그것도 하나의 학문이야. 정부학이야, 정부학. 여기 한 분과야, 그냥 분과. 자, 그러면 정부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림이? 피라미드인데 관료제라고 부르요. 관료제. 우리는 정부한테 뭔가를 요구를 되게 많이 해요.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지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걸 보통 우리는 투입한다라고 표현해요. 투입, 인풋한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정부한테 요구사항이 되게 많죠. 요구를 한다. 특히 뭘 지금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당장 취업 문제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해달라. 뭐 교육 문제, 뭐 환경 문제, 범죄 문제 등등 되게 많이 요구해. 그럼 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만드는 과정이 있겠지. 우리가 보통 우리가 혼자 가능하면 굳이 정부가 필요 없어요.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정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뭐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자, 요구할 때 이걸 요구사항을 받아서 봐요. 우리가 이걸 뭐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라 표현한다고? 전환한다 그래요. 전환. 투입, 전환, 그다음이 산출인데 이렇게. 인풋, 뭐 컨버전, 아웃풋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산출물. 자, 정부 부처는 다르지만 이렇게 다르지만 자, 이렇게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어느 부처가 담당을 할 것 같아요. 뭐 경제부처가 하겠지, 기재부 같은 데서 취업 문제. 교육 문제는 뭐 교육부에서 담당할 거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는 환경부에서, 보건복지부 등등 막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계층이 나 있고 계층, 그다음에 분업된 조직이 관료제고 정부 조직이에요. 이걸 받아서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만든 결과물이 소위 말하는 정책이야, 정책. 그러니까 뭐 교육정책, 뭐 실업대책을 만드는 거지. 이 정책을 다시 고쳐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정책이 100% 완벽하지 못해요. 고치는 과정을 우리는 환류한다라고 해요. 환류. 피드백한다. 이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학자들이 이제 교과서를 만들 때 목차에 구성하기를 이렇게 총론, 그다음에 강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이 기초를 배워. 기초이론.
자, 행정의 개념부터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뭐 학문의 성격,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울 게 이쪽이 기초 이론. 자, 강릉 들어가서는 정책을 배워요. 정책론. 정책. 자, 정부가 만든 많은 대책이 다 정책이다 보시면 돼요. 정부의 정책, 정부의 대책, 이게 정책이야. 정책. 그 다음에 조직을 좀 알아야 돼. 조직론. 정부 조직을 좀 배워야지. 자, 이런 굴려지 같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정부에만 있는 것일까? 기업도 있어 없어요? 기업도 있어. 민간 기업도 있어. 그러니까 민간 조직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을 알아야 돼. 조직을 배워요. 그다음에 인사를 배워요. 이제 인사행정론. 그래서 공무원을 어떻게 임용을 하는지, 어떻게 능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사기를 제고하고, 공무원들 징계가 뭐가 있고 등을 배우는 게 인사행정이에요. 그리고 재무를 배워. 재무행정론. 소위 말하는 예산론이야. 예산. 예산 편성부터 예산 심의, 집행, 결산까지 배우는 게 재무행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좀 안 중요하지만 그 주전자 작지만 전자정보를 배워. 전자정보론. 원래 이게 다 이 안에서 파생이 된 내용들이 사실은 큰 주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정 활류론 배워요. 행정 책임, 뭐 통제, 행정 개혁을 배우는 파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방행정을 배워요. 총 8편이다. 총 8편.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배울 그 진도가 이 두 가지예요. 좀 걸쳐 조직이. 이게 우리가 7월 달에 배울 진도고 나머지가 8월 달에 나갈 진도예요. 특히 이게 굉장히 진도가 좀 더뎌요. 할 게 되게 많거든. 이 기초 부분은 모든 파트와 연관된 게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할 게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도가 더딜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빨라지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다들 처음에 긴장과는 다르게 좀 할 만한 곳이 기초고요. 정책론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론이 많아.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이론이 많아. 그리고 실제로 어렵기도 해. 심지어 계산도 해야 돼. 정책에서. 저 그냥 문안에 이게 또 어려워. 재무가 어려워요. 예상 그러면 마찬가지 용어도 많고요. 특히 용어 때문에 그래. 용어 때문에. 예?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또 어려워. 지방행정이. 이쪽은 양은 많은데 사실은 양은 많은데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법령이 많고 또 뒤에 있다 보니까 많이 안 봐서 어려워하는 파트야. 중간에 껴있잖아요. 이걸 잘 버텨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은 여기 남아있지만 이제 뭐 1주, 오늘 이번 주 1주니까 2주까지는 뭐 괜찮아. 3주, 4주가 되면 점점 슬슬 이제 이대 공부하는 것에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게 내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이때 가서. 버텨야 돼요. 알았죠? 지금 요 숫자가 끝까지 가야 돼. 내가 뭐 힘들다. 오늘 하루만 예외로 좀 누구 만나러 간다거나 뭐 하루 예외만 만들면 안 돼. 무조건 이 자리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놀더라도 수업 다 듣고 놓으세요. 공부 다 한 다음에 놓으세요. 아주 좀 얇게 놓으세요. 약삽하게 놓으세요. 친구가 만나재. 그러면 만나는데 약속도 좀 늦게 맞춰서 좀 늦게 나가요. 공부하다가. 정말 불가피한 약속이라면. 그런 게 필요한 시기야.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 우리 봤지만 토요일 저녁부터만 좀 쉬지 나머지는 다 공부에 올인하세요. 진짜로. 토요일 저녁에는 노시고 일요일도 좀 쉬시고 일요일 날은 따로 계획은 잡지 말고 일단은 공부했던 것을 좀 못했다. 그러면 보충하거나 아니면 쉴 대로 삼으시면 되고 새해가 되면 이때도 공부 좀 하게 돼 있어요. 내일 모레 시험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 약속은 토요일 밤 다 밀어버리시고 가능하면 주중에는 절대 예외 없이 공부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의지 문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 거고 비중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두께만큼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서너 문제 나올 거고 서너 문제. 나머지는 거의 다 두세 문제 여기서 밑에서는 한두 문제 나와요. 평균이래 평균. 그리고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은 비중이 바뀌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기초는 그냥 한 2개만 내고 어떤 사람은 뭐 인사수업 한 5개 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방에서 한 4개 내기도 하고 이거 왔다 갔다 좀 비중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만큼 보통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어려운 파트를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렵다. 내가 지금 공부하되 지금 목차가 있고 또 세 목차가 또 나뉘어지고 이렇게 세부로 더 나뉘어져요. 어려워. 지금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좀 나와. 목차만 봐. 이런 게 분류가 됐다면 분류만 봐. 이런 게 있구나. 자꾸 목차를 보다 보면 그림이 그려져. 다시 시도해.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론 보지 말고 문제 풀어요.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거야 라고 보완이 되거든. 항상 이론과 문제는 서로 보완제야, 보완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문제는 굉장히 우리한테 집중력을 주는 자료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기 위해서 막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공부는 이렇게 여러분 점점 이렇게 보다 보면 선명해져요.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무슨 뭐 영상 같은 거 찍었어. 흐릿해.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뭐 화면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선명히만 나오는 거 있죠, 영화에. 그치? 그것처럼 보다 보면 점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선명히 보일 때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자꾸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다 봐야겠지만 지금은 큰 거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큰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대전을 처음 왔는데 대전을 내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온 사람이야. 그러면 처음에 내가 대전 그러니까 뭐 구가 한 5개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는 서구고, 서구에 유명한 곳이 뭐 시청이 있고 막 되게 많아.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더 유명한 제1고시학원도 있고 막 그래. 이게 더 이상은 몰라. 둔산 동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처음 온 사람한테 대전시 전체 5개 구의 모든 동에 있는 모든 가게는 다 암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전은 모르면 일단 대전이라는 곳이 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정도 있는 시구나. 그 중에 이제 구가 5개 있는데 유성구가 있고 막 이렇게 분류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장 대표, 가장 유명한 것 해보는 거지. 각 구마다. 이게 제가 이제 다른 거 안 보더라도 제가 자꾸 이제 그쪽을 왔다 갔다 해. 택시를 타건 뭐 타든 간에 왔다 갔다 해. 점점 쑥쑥 보여, 이제 뭐가. 처음에는 그냥 오로지 목표가 여기서 학원까지만 왔어, 그냥. 다른 거 상관없이. 근데 오다 보니까 자꾸 뭐가 보여. 저기 오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되게 악기 가격이 되게 많던데, 이쪽에. 악기? 있지, 이쪽에. 악기 가격이 좀 많이 몰려있구나. 또 대충 보게 되고. 뭐, 고등학교가 어디 있어 보이고, 막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반복하다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굳이 의지하지 않다 하더라도. 똑같아, 공부도. 하다가 어렵다면 자꾸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마시고 나와서 좀 이렇게 보세요. 목차 보고 하면 되게 편해지거든. 저도 공부할 때 어려울 때 그렇게 했었어요. 어려울 때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그냥 목차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목차 중심으로. 이게 왠지 모르게 목차를 아니까 자신이 생겨. 그러니까 문제가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럼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런 게 필요한 시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공부를 이제 좀 해서 이론이 좀 된 분들은 남는 시간에 복습은 최대한 수업 때 이론상 끝내버리시고 남는 시간 동안에 문제를 많이 푸세요. 많이 풀 때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꼼꼼하게 다 따져요. 이 지문에 포인트가 무엇인지, 문제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지문상에 혹시 뭐 오류는 없는지. 있어요, 오류도. 있다 보니까 따져, 이제. 따져서 우리는 양보다 질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해로 다 가보자. 이해로 가보자.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완성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더 할 게 없어. 이미 다 된 상태거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유지만 하면 되지.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공부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제가 딱 하나만 당부할게요. 수업 시간은 무조건 참석하기. 내가 다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만 다 지키시면 돼.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전국에는. 많다 보니까 무조건 그날 4시까지 자리 지키고, 전날은 마찬가지고, 그 다음 뭐 하든 간에 그 다음은 좀 선택이 조금 있다. 하지만 무조건 수업 시간은 무조건 지키자. 그러면 다 되게 되겠다. 알았죠? 자, 수업은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쉴 건데, 일단 쉬었다가 진도로 나가도록 할게.